그래서 김수현은 원래 10,000명한테 1,000원씩 받았다면 1,000명한테 10,000원씩 받는 전략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킹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킹이 2번인가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내 팬들을 믿어 의심치 않아. 누구세요 경찰관님? 막 이렇게 했던 오킹이랑 오킹 동생이랑 우는 척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던 게 있는데 김수현과 오킹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김수현이 기자회견한 거 봤죠? 미성년자 때 사귄 게 아니다. 그리고 카톡은 일부 조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울고 끝났죠. 그래서 질문을 안 받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감정만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수현의 이런 기자회견 방향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우리들의 어떤 궁금증 해결도 안 됐고 반박도 제대로 못했고 맞아요.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쇼츠로 몇 개 봤는데 이 방향은 조금 아쉽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일단 김수현을 쉴드 치려는 건 아니고요. 김수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왜 김수현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수현의 직업은 배우잖아요. 그 배우의 특성상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가수, 개그맨 이런 애들은 차라리 나 혼자서 뭐라도 할 수 있어. 근데 배우들은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짜여 있는 거를 외워서 연기를 한다 라는 거에 가까워요. 물론 아이돌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고 뭔가 기획력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능 같은 거는 거의 홍보를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다 영화, 드라마, 광고 이런 걸로 돈을 벌죠. 일단 광고는 그냥 나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끝. 그리고 드라마, 영화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배우들이 모여서 여러 스텝과 장기간 동안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걸고 찍을 스텝, 배우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가수들은 공백기를 가지면서 앨범을 만들든 작곡을 하든 춤 연습을 하든 이런 게 가능한데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못 받으면 내가 뭘 연습하고 외우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김수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분간은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못 나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돼요. 최근에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승리도 말레이시 가서 콘서트 비슷한 것도 하고 이런 걸 했었죠. 그러면서 다음엔 쥐들을 여기다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수현도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도 그렇게 혼자서 하는 걸 잡아야겠다. 팬클럽, 팬미팅을 하고 사인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위약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김수현은 원래 10,000명한테 1,000원씩 받았다면 1,000명한테 10,000원씩 받는 전략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중들의 선택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드라마, 영화를 찍을 수 있었어. 어차피 지금 와서 대중들한테 용서를 받고 해봤자 나락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수현 나이가 점점 차기 때문에 20대, 30대 초중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락을 벗어나면 40대가 돼요. 그럼 아무래도 잘생긴 남자 주인공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어서 쭉 가면 모르겠는데 한번 나락을 갔다가 40대에 다시 복귀한다?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김수현도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미성년자를 사귀었다고 말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것보다 어차피 용서를 받아도 드라마, 영화는 못 찍기 때문에 차라리 아닌 걸로 끝까지 발뺌을 하고 오해를 받든 뭐하든 상관없이 발뺌을 하고 나머지 팬미팅을 다니자. 10,000명 중에 9,000명이 빠졌어. 근데 1,000명은 남았잖아요. 이분들한테 10,000원씩 땡기면 똑같이 수입이 유지가 되겠다. 이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 1,000명은 진짜 남아있을 거냐? 김수현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미루고 안 사귀었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귀었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김수현의 팬층은 30, 40대 여성분이에요. 대부분이. 20대도 별로 없어요. 50대도 조금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팩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수현의 감정, 우리가 봐왔던 작품들,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수현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에 호소를 하고 눈물을 보였을 때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을 뉘우치는데 우리가 좀 못 본 척 해주자, 눈 감아주자, 용서해주자, 응원해주자, 오히려 돈을 보내주자 이렇게 가기 쉬운 거죠. 이거를 김수현뿐만 아니라 소속사 변호사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짓말을 몇 번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팬층이 떨어지지가 않네. 그리고 계속해서 쉴드를 쳐준 사람이 있네.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수현이 솔직하게 말을 해서 제가 미성년자 때 김세론 양을 사귀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남아있던 10%, 10,000명 중에 9,000명 떨어지고 1,000명이 남아있던 그 팬클럽마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10%의 사람들이 막 쉴드를 쳤었어. 김수현이 아니라잖아. 중립기어 박아야지. 정확히 밝혀진 건 아직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수현이 사실 미성년자 만난 게 맞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그 1,000명들은 갈 데가 없어요. 내가 틀렸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김수현을 쉴드 치고 좋아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김수현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 난 김수현 계속 좋아할래 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김수현이 인정을 해버리면 팬클럽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진 거예요. 믿었던 김수현이 그렇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해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때 만난 게 밝혀지더라도 김수현은 끝까지 나는 아니다, 조작이다 라고 차라리 그 거짓 진술로 벌금을 내더라도 끝까지 아니다라고 외쳐주길 바래. 이 팬클럽도 솔직히 알아, 딱 보면 미성년자 만났지. 근데 그래도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남자친구한테 나 우리 회사 팀장이랑 싸웠어 라고 하면서 팀장 욕을 했어. 누가 봐도 팀장이 잘했고 여자친구가 잘못한 걸 알아. 근데 남자친구만큼은, 남편만큼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래. 이거랑 똑같아. 알아, 나도 팀장이 무조건 잘했고 내가 잘못했던 거 알아. 근데 너는 내 편 들어줘야 돼. 약간 이런 것처럼 김수현 잘못한 거 알아. 그런 김수현이라도 나는 김수현 편 들 거다. 그리고 김수현이 미성년자를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이걸 내가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김수현이란 배우의 연기력, 그다음에 프로 정신,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기에는 하고 싶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수현의 팬이 원래 10,000명이었을 때는 막 멀리서 봤어. 쫙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콘서트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김수현이 온다고 해도 1,000명밖에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고 손 한번 잡을 수 있고 사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김수현 팬으로서는 그동안 못 이뤘던 거를 더 쉽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오히려 잘 됐어. 팬이 많이 떨어져 놨어. 나는 진성 팬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김수현을 나는 좋아해. 내 진성 팬인 거를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거라서 오히려 뭔가 살아남은 서바이벌한 사람,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람처럼 뭔가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복귀할 수도 있고. 김수현이 김세론 씨를 만났을 때 당시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범죄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또 범죄자는 아니긴 하잖아. 지금 이 둘 관계에서는 범죄는 아니잖아. 다른 뭐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둘 관계에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 그리고 니네 비판해도 돼. 근데 난 좋아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수현 입장에서는 위약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남은 팬을 떨쳐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하게 해가지고 더 돈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거짓말에서 나락을 갔던 오킹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킹이 2번인가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내 팬들을 믿어 의심치 않아, 누구세요 경찰관님, 막 이렇게 했던 오킹이랑 오킹 동생이랑 우는 척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던 게 있는데, 김수현과 오킹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얼굴?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김수현의 팬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40대 여성분이에요. 반면에 오킹의 팬층은, 구독자층은 10대, 20대, 30 남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MBTI T인 사람, 여기는 거의 MBTI F인 사람. 그래서 그게 달라요. T인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팩트 중에 팩트 중 팩트가 제일 중요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했을 때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믿어주자, 이렇지 않아요. 반면에 김수현 팬층은 30대 40대 여성분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MBTI F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 감정에 호소할수록 용서해주기 쉬워요. 진실로 반박을 하고 논리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차라리 죄송합니다,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요 정도 하면은 용서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방법이 다른데 오킹이 그걸 좀 잘못 생각했어. 무조건 팩트로 죄송합니다,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킹은 나락을 갔고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고요. 김수현은 이 방향이 잘 됐으면 그 10분의 1 팬들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교훈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팩트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도 나의 가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고 오피셜이 뜨지 않은 저의 뇌피셜입니다.